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인생의 부록을 넘어 달리고 있는 여성이에요. 저희 과거 이야기를 한번 써볼게요. 제 결혼 생활 중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애는 공부도 잘하고 교대 나온 데다가 해외 연수까지 다녀온 애야. 근데 너랑 결혼한다고? 참, 내가 아들 곱게 키워 남주게 생겼다? 처음 시어머니를 만났던 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거르지 않고 했던 말이었네요. 저도 어디 가서 꿀리는 스펙은 아니었어요. 지방 국립대 경영학과를 나왔고 20대 중반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해 6년 넘게 한 회사에서 실적도 좋았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이 제일 대단했어요. 결혼하고 나면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해. 공무원처럼 말이야. 시어머니는 퇴직한 국어 교사셨고 남편은 시어머니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중학교 수학 선생님이었네요. 엄마, 애는 착해.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교사가 최고지. 실적에 치이지도 않고. 어디 나가면 존경받는데. 아버지가 없이 자라서 그러지 시어머니는 제 남편을 끼고 살았다고 하였고 그로 인해 아들에 대한 애착이 남달라 보이긴 했어요. 그리고 예전부터 결혼을 제외하고 시어머니가 정해준 길을 거스르지 않고 따라왔다고 하는 남편이었죠. 교사가 좋긴 하지. 그래도 내가 말했잖아. 같은 교사들이랑 얘기하면 잘 통하는 것도 있지만 좀 답답한 것들도 많아. 고지식하거든. 엄마, 그냥 좋게 생각해줘요. 넌 내가 교사 만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듣니? 엄마, 나 못 믿어? 너야 믿지. 그래도 교사들은 검증이 됐잖아. 인성이든 뭐든. 하여튼 엄마는 네 결혼 반대할 생각은 없어. 우리 아들이 그동안 그래도 엄마 말 거르지 않고 잘 들어줬는데 엄마도 어느 정도는 양보해야지. 어머님 감사해요. 너 좋으라고 허락한 거 아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큰맘 먹고 허락하는 거야. 사실 어차피 결혼할 건데 반대해봤자 뭐하니? 서로 감정만 상하지. 나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다. 우리 아들을 사랑한다고 하기도 하고 네가 그래도 똑똑하다고는 하니까 결혼 허락하는 거야. 솔직히 교사 집안에서는 교사 며느리 원하는 거 모든 교사 집안이면 다 할 거다. 네가 교사가 아니라서 그런데 원래 이렇게 따지고 제거하는 거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 말아라. 사실 기분은 나빴어요. 교사에 비해 그렇게 제가 주눅이 될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이 대놓고 반대를 했다기보다는 아쉬운 마음에 그런 소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좋게 이해하려고 마음을 많이 썼네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때 왜 그랬지 싶었는데 그때는 천지분간을 못할 때 말이에요. 결혼 허락을 받을 때가 딱 그랬어요. 기분은 나쁜데 대놓고 화낼 일은 없었고 그냥 해야 하자고 생각하면 이해 못할 게 없었거든요. 우리 엄마 진짜 쿨하지? 내가 그랬잖아. 엄마 진짜 좋은 사람이라니까? 저를 썩 마음에 들어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반대는 하지 않으셨기에 저희는 결혼을 하였네요. 결혼을 하고 나서 시어머니는 기회만 나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 임용이나 준비해봐라. 정석이가 그러는데 그래도 공부 꽤나 했다며. 그래 이렇게 공부 좀 해봐. 엄마가 교사 며느리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못해도 하는 신용이라도 하면 엄마가 좋게 보지 않겠어? 네 시누이 말이 맞다. 교사 집안에 시집와서 명성을 얻었으면 너도 내 부탁을 들어줘야지. 말끝마다 교사 얘기를 하면서 저보고 준비해보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사실 노이로제가 걸리겠더라고요. 애초에 뜻도 없는 사람에게 교사가 최고의 직업인 양 자꾸 주입을 하려는 게 정말 짜증이 날 정도로 싫었어요. 그것도 적성이 맞아야 하죠. 전 누구 가르치는 것보다 이렇게 성과 내고 일하는 게 좋아요. 애매한 직장 다녀 뭐하니? 안정적인 게 최고라니까. 솔직히 교사라고 해봐라. 어디 나가면 다 박수 쳐주지. 이 대단한 거 아닌데요. 어머님, 저도 나름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교사에 비할 수 있어? 의사 변호사는 못하더라도 네가 우리 집안이랑 좀 맞으려면 지금이라도 공부해서 하다못해 시간제 강의라도 하는 강사라도 하면 좋잖아. 여자 직업 중에 교사만 한 게 없는데. 본인도 교사 출신이라 그런지 어머님은 교사 부심이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동조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에게 하도 이야기를 듣다 보니 시어머니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이참에 공부 좀 해봐. 너 머리 좋잖아. 얘도 이렇게 부추기는데 어떠냐? 직장이야 오래 다녔으니까 돈은 있을 거고 그냥 나 죽었다 생각하고 도전해봐. 교사 아니고 공무원도 괜찮아. 공무원도 안정적이고 나랏밥 먹는 일이니 얼마나 철밥통이야. 복지도 괜찮고 말이야. 올케 공무원 정도 되면 우리 집이랑 급은 맞아지겠네. 아, 엄마가 말하는 공무원은 9급 아니라 5급인 거 알지? 솔직히 행시 정도는 붙어줘야 우리 가문이랑 좀 비슷하지. 엄마가 결혼 허락해줬으면 이 정도는 생각해봐. 아니요, 전 공부할 생각 없어요. 어차피 지금 다니는데 오래 못 다녀. 여자들이 왜 남자들에 비해서 회사 생활을 못하겠냐? 이유가 있는 거야. 교사같이 안정적인 직업 아니고서야 길게 보면 힘들다니까. 내 말 듣고 잘 생각해봐. 매번 시어머니와 남편은 사상 교육하듯 귀에 닦지 않게 교사 얘기를 꺼냈어요. 어느 날은 이런 적도 있었네요.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신우이 친구 얘기를 할 때였죠. 걔 서울대 나와서 교사 됐다더라? 그 집은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어디 시집갈 때도 아마 두 팔 벌려 그 집에서 환영할 거다. 교사 며느리 누가 싫어해? 그 말을 들은 신우이와 남편은 웃더라고요. 너도 이참에 공부하라니까. 네 머리 정도면 교사 된다니까. 그것도 적성에 맞아야지. 내가 몇 번 말했잖아. 난 누구 가르치는 거 못한다고. 옳게 내 친구 교사 됐다고 하니까 진짜 대우가 달라지더라. 공무원이라도 해보라니까. 사실 걔가 내 동생 중 관심 있어 했어. 우리 엄마 교사 며느리 얻을 뻔했다니까. 그러니까 올케가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지. 형님, 사실 이런 말 드릴까 말까 많이 고민했는데 형님은 교사 아니시잖아요. 일반 회사 다니시면서 왜 자꾸 제가 공무원을 해야 하며 교사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같은 회사원끼리 서로 잘 알 텐데 형님이라도 안 그러셨으면 해요. 올케, 나 무시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 형님 직업 너무 존중해요. 그러니까 형님도 제 직업 존중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형님도 회사에서 정말 치열하게 일하시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로 응원해주자고요. 사회생활이 얼마나 고달픈데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고 매번 옆에서 깐족거리는 시누이에게 촌철살인을 날리니 시누이는 얼굴이 붉어져서 저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 역시 매번 참을 수만은 없는 생각이 들었죠. 늘상 시댁 모임에 가게 되면 결국 마무리는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말이었고 저는 나름 공부를 안 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님과 남편의 말을 듣고 있으면 제가 무슨 아예 공부하는 담을 쌓고 살았던 사람 같은 마음이었죠. 한두 번은 교사 며느리 어지간히 보고 싶나 보다 했지만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니 정말 폭력처럼 느껴졌어요. 너 고집 진짜 세다. 공무원 정도면 할 만한데 왜 안 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우리를 위해서도 못해? 애초에 공무원이나 교사가 꿈이었으면 그쪽으로 직업을 잡았겠죠. 전 제가 하고 싶은 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보도 그만해줘. 내가 싫다잖아. 어머님, 부탁드릴게요. 못하는 게 어딨니? 마음먹기 나름이지. 나 국어 교사 출신인 거 알지? 지금도 때 되면 제자들이 전화해서 은사님 이러면서 얼마나 찾는 줄 알아? 인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네가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이런 교사 집안에 시집 왔으면 뭐 양심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양심이라뇨. 저 제 일에 부끄러움 느낀 적 없고 회사가 큰 회사는 아니지만 나름 어디 가서 얘기하면 다 알아주는 회사예요. 이런 회사에서 열심히 몸담아 일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일은 그럼 뭐예요? 이 세상에서 교사가 최고인가요? 나름 성격이 모나지 않다고 자부심을 느껴왔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 시어머니의 말들에 저 역시 대받아 치게 되더라고요. 부족함 없이 자라왔다고 생각했던지라 저를 누가 이렇게 무시하니 화가 났고 그땐 어리기도 해서 참지 않았죠. 거 봐라. 네가 교사면 이런 상황에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겠어? 앞뒤 상황 생각하고 뒷일 생각해서 미리 좋게 지혜롭게 헤쳐나가겠지. 네가 주변에 우아한 교사들이 없으니까 말버릇이 이런 거야. 이런 데서 직업적으로 티가 나는 거라니까? 엄마 말이 맞아. 우리 학교 여선생들 말을 얼마나 가려하는 줄 알아? 이번 일은 네가 잘못한 거야. 엄마는 널 생각해서 교사 준비해보라고 말씀하신 건데 너무 그러지 마.
그럼 자기도 여선생이랑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하자고 했어? 이제는 저와 결혼을 하자고 한 남편의 마음조차 의심이 들었어요. 애초에 결혼을 왜 하자고 해서 이렇게 나를 고단하게 하나 싶었네요. 너무 속상했지만 그때는 참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받고 한 결혼이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차근차근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그려나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이제 뭐라도 해봐야겠다 싶을 때쯤 타이밍이 너무 좋게 제 회사에서 명예퇴직자를 선발하였고 제가 퇴사를 하게 되자 난리가 한바탕 이어졌어요. 결혼 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희망퇴직자를 받는다는 것이 저에게는 오히려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저 외에 다른 식구들은 반색을 표했어요. 그럼에도 저는 제 자신을 믿었고 남편 또한 설득시킬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그건 오만이더라고요. 거봐, 내가 진작에 안정적인 길 가면 이런 일은 없다고 했지? 그래, CM이 말을 개코로 듣더니 너 이제 뭐 할 거야? 네 나이가 어리기를 하냐? 아니면 뭐 스펙이 뛰어나서 이리저리 다른 데서 너를 불러주기를 하냐? 어머님, 저 제가 퇴사한 거예요. 잘렸으니 본인이 퇴사했다고 하는 거겠지. 누가 모를 줄 알아? 아니요. 그동안 제가 하고 싶었던 일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가 좋을 것 같아 결정한 거라고요. 당신 뭐 할 일 있어? 그냥 이번 기회에 공무원 시험이나 보든지 아니면 엄마 말대로 교사 쪽 알아봐봐. 솔직히 스펙이 안 되긴 하지만 유치원 전교사 이런 것도 있잖아. 나에 비해 유치원 교사는 그렇지만. 내가 결혼을 반대했어야 했는데 그때 너무 사람이 좋았지. 솔직히 우리 아들 소개시켜달라고 했던 교사들이 한둘이었는 줄 알아? 그래도 본인들이 좋다고 했고 너 착한 걸 생각해서 나중에 공무원이나 시키면 되겠다 생각하고 결혼시킨 건데 무슨 고집은 황소고집에 이제 하다하다 싫지? 애도 낳기 전인데 우리 아들만 바라보고 살 거니? 어머님, 너무 당황스럽네요. 제가 공무원이나 교사가 아니면 뭐 이 집에서 살 가치도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세요. 꼭. 저 20대 중반부터 일해서 악착같이 돈 모았고 절대 놀지 않을 거예요. 이희한테 생활비 탓을 생각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아, 그 돈으로 공무원 준비나 해. 엄마 말대로 솔직히 아이 낳기 전에 우리 둘이 안정적인 직업으로 자리 잡아두면 좋은 거 아니야? 내가 왜 그래야 하냐고. 나는 당신처럼 안정적인 삶에 안주하는 사람 아니야. 그리고 당신도 그런 여자 원했으면 애초에 나랑 헤어졌어야지. 제 말에 시어머니는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의 고부 갈등이 극대화되었네요. 매번 저를 탐탁치 않아 하는 시어머니였지만 퇴직한 저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하는 시어머니였어요. 이제는 직업도 없고 시댁에서 준비하라는 공무원 준비도 제가 계속 거부하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막말을 일삼기 시작했던 거예요. 새 일을 준비하던 무직기간의 시어머니는 매번 찾아오셔서 저에게 엄청난 잔소리를 퍼붓고 가셨어요. 참나, 당장이라도 취직할 것처럼 그러더니 또 집에 있니? 반찬 좀 갖다 주러 왔는데 집 안 꼬라며 한심하다 진짜. 오늘 청소하려고 했어요. 어제 늦게까지 사업 구상 좀 하다가 늦었거든요. 사업 구상이라니? 너 꽤 주름 잡는 척한다? 차나 내와. 시엠이 왔는데 뭘 멀뚱멀뚱 서 있어? 매번 이렇게 불청객처럼 들이닥치는 시어머니가 참 피곤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이제 나가봐야 해요. 미팅도 있고 이것저것 발품 팔고 알아봐야 할 게 많아요. 앞으로 오실 거면 전화 한 통 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뭐?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네 허락을 받아야 해? 네가 뭐 그리 대단한 며느리라고 내가 눈치를 봐야 하냐? 솔직히 지금은 백수에 우리 아들 바라보고 사는 날 내가 곱깝게 볼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교사 며느리도 아닌 주제에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맞냐는 말이야. 그럼 뭐 헤어져 드려요? 어머 황당해라.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참다 저 역시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지만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눈이 동그래지셨어요. 협박이 아니라 어머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냔 말이에요. 내가 구급 교사 출신인데 너 같은 거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겠어? 어머님은 먹던 차를 내려놓고 화가 난 채로 돌아가셨고 저 역시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그 일로 남편과 시누이에게 제 욕을 한 바가지 하셨다더라고요. 내가 걔 알아봤다.
아주 황소고집에 이제 시어미한테 협박까지 하더라. 아, 엄마. 그러니까 전화하고 갔어야지. 전화? 내가 내 아들 집에 가는데 전화를 왜 해? 네가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네 와이프가 날 무시하는 거 아니야. 막말로 네가 꿀릴 게 어딨냐? 어? 너 어디 가서 수학교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날 얼마나 부러워하는 줄 알아? 그런데 무직 와이프? 참나. 내가 아주 곱게 키워 남 좋은 일 시켰지. 교사 와이프 돼서 나한테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시엠이 협박이나 하고 앉아있으니 내가 왜 사나 싶어. 올케가 진짜 그랬어, 엄마? 그렇대도 나한테 헤어지냐고 하면서 삿대질을 하더라. 니네가 걔 표정을 안 봐서 몰라 아주. 내가 얼마나 놀랬는데. 제가 집에 가서 잘 얘기해 볼게요. 잘 얘기는 무슨. 귓방망이라도 한 대 갈겨서 정신 쏙 차리게 해라. 날 무시하는 건 우리 집안 자체를 무시하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너 올케 관리 잘해. 우리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내가 못 참아. 그리고 남편은 그날 저에게 와서 따져대더라고요. 엄마한테 헤어지네 만회하면서 협박했다며. 애가 왜 그러냐 진짜. 어른한테 그러고 싶어? 그냥 아들 잘나서 엄마가 어깨 좀 세워보시는 건데 그걸 못 맞춰드려서 이 사단을 만들어? 내가 왜 그래야 해. 나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어디 가서 못난 딸 아니야. 교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이름만 대면 알만한 회사 다녔고 거기서 나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희망퇴직한 거야. 내가 당신한테 뭘 그리 꿀리냐? 어? 그리고 꿀린다고 쳐. 어머님이 사람을 이렇게 무시할 권리가 있어?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한참을 있다 내뱉은 말이 가관이었죠. 엄마가 너 귓방망이라도 때려서 정신 차리게 하라는 거 내가 그래도 참는 거야. 귓방맹이? 와, 진짜 어이가 없다. 국어교사를 하셨다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 그리고 자기는 그게 뭐 좋은 일이라고 나한테 말을 전해? 당신이랑 하는 결혼 생활 정말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서 나도 힘들다. 이게 맞는 거야? 결혼 전 엄청나게 다정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런 쓰레기일 줄을 몰랐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데 만감이 참 교차했네요. 그리고 어디 한번 무시 못하게 해주마 라는 생각을 더 악착같이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작은 스마트 스토어부터 시작을 했고 전공도 경영학인데다가 회사에서도 마케팅 실무 경험이 많았기에 준비는 어렵지 않았어요. 밤낮 없이 상품 사진 찍고 소싱 띄고 디자인 만들고 아침마다 택배 싸느라 손에 테이프 자국이 남았지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을 버티다 SNS 광고가 하나 터지면서 매출이 뛰기 시작했고 협업 제안까지 들어오게 되었어요. 전 1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까지 성공을 하게 되었고 제 명의 사무실도 계약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바빠진 저를 시댁에서 무시하는 건 여전하였죠. 그런 거 얼마나 번다고 그러니? 많이 못 벌어도 안정적인 철밥통이 좋은데 교사할 머리가 안 되면 그냥 공무원이라도 해보라니까. 넌 고집 진짜 세다. 어머님, 저 생각보다 많이 벌어요. 무시하지 마세요. 뭐 안정적인 직업 좋죠. 근데 저는 이렇게 사업하는 게 좋아요. 돈만 많이 벌면 뭐해? 명예가 있어야지. 너 내가 말했지? 나 국어 교사 출신이라 아직도 제자들이 은사님 하면서 전화 온다고. 이렇게 살아야 인생 잘 살았다고 하는 거야. 너 내 나이 되면 누가 널 찾아주기라도 할 것 같아? 내가 괜히 안정적인 직업하고 명예로운 직업하라고 해? 다 널 위해서다. 돈을 벌어도 시어머니한테는 교사 며느리가 최고였어요. 엄마 나도 올케는 본인이 제일 잘났잖아. 우리가 그렇게 옳은 소리를 해도 결국엔 올케 귀에는 속이의 경일기라니까. 엄마도 입 아프니까 그만해. 올케, 나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부하는 신용이라도 하겠어. 진짜 고집 더럽게 세다. 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났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잡았네요. 제가 결혼해서 이렇게 살 줄 몰랐지만 남편과는 점점 대면대면해져만 갔어요. 그리고 이혼을 고려하게 될 지경까지 되었네요. 남편은 아이들 시험기간만 되면 바쁘다고 서재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전 저대로 사업을 확장시킬 생각에 바쁘게 지냈어요. 그리고 우연히 일을 하다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친하게 지냈던 친구라 반가웠네요. 어머어머, 이런 데서 다 만나네. 나 오늘 여기 대관에서 상품 사진 찍으려고 하거든.
네가 여기서 일하는 줄 몰랐다 얘. 그러게 연락하지. 잘 지냈어? 결혼 소식은 들었는데 내가 바빠서. 다들 사는 게 그렇지 뭐. 애 많이 컸겠다. 몇 살이야? 중학생. 아 맞다. 네 남편 중학교 교사라고 했지? 혹시 우리 딸 다니는 중학교 아니야? 알고 보니 제 친구의 딸이 다니는 학교가 남편이 재직 중인 학교더라고요. 제 오랜 친구가 제 남편 학교의 학부모가 되면서 남편과의 대화에 물꼬를 트게 되었어요. 그래도 학교 얘기를 듣게 되니 남편도 잘 대답해 주었거든요. 네 친구는 그럼 애를 몇 살에 낳은 거냐? 중학생이면 다 키웠네. 그치, 그런 거 보면 부러워. 옛날에는 본인 삶이 없으니까 힘들어 보였는데 지금은 딸이랑 친구처럼 되게 잘 지내더라고. 아 근데 서연이 딸은 그럼 공부 좀 해? 걔 완전 꼴통이야. 지 엄마가 말 안 해? 네 친구가 그건 창피해서 말 안 했나 보다. 공부 진짜 못해. 수업 시간에는 맨날 화장만 하고 엎드려 자기만 하고 어린 나이에 애 낳아서 그런 거 안 가르치고 막 키웠나 보더라. 왜? 애니까 그럴 수 있지. 그래도 그때 만났는데 예의도 바르던데? 그런 애가 커봤자지. 사회에 나고자밖에 더 돼? 내 딸이 그런다고 하면 머리를 빡빡 밀어버렸지. 공부도 안 하고 말이야. 걔를 보면 걔 엄마도 보여. 친구라고 어울리지 마. 우리랑 급이 안 맞으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 친한 친구인데 애들 키우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의 말이 완전 틀린 말이 아니었지만 또 저렇게 급을 운운하며 본인이 잘났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한참 지난 어느 날이었네요. 친구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 날 말이에요. 요즘 남편 괜찮아? 뭐 시험 기간이잖아. 그래서 얼굴 보기도 힘들어. 넌 학교 선생님 안 만난 게 좋은 거야. 시험 기간이 무슨 학기에 2번이나 되니까 그때마다 얼굴 보기도 힘들고 까칠해지고 하여튼 좀 그래. 친구가 저에게 중요한 할 말이 있다고 꼭 시간을 내달라고 했고 그러기에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서 만난 친구였어요. 이런저런 사는 얘기 좀 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래도 나름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생각을 했죠. 하긴 우리 딸도 그러더라. 수학 선생님이 피곤해 보인대. 요즘 애들 웃기지. 그런 말도 할 줄 알고. 그래도 너랑 이렇게 다시 연락되니까 너무 좋다. 나야말로 결혼하고 살기 바빠서 옛날 친구들 챙기지도 못했어. 너랑 이렇게 만난 것도 얼마나 큰 우연이야. 그렇게 친구랑 얘기하고 있는데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쇼핑을 하고 돌아가는 기였나 보더라고요. 동네가 시댁 동네라 조금은 찝찝했는데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었죠. 아니 너 지금 여기서 뭐하니? 어머님 저 잠깐 친구랑 커피 마시러 나왔어요. 어머님은 형님이랑 쇼핑하고 돌아가시는 길인가 봐요. 너 진짜 팔자 좋다. 우리 아들은 지금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느라 얼굴이 반쪽이던데 네가 한가하게 이럴 때야? 너는 어쩜 하나부터 10까지 마음에 드는 게 없니? 하여튼 이래서 근본을 봐야 한다니까. 직업적으로 전문직이 아니면 하는 행동이 좀 전문직이어야지. 이게 뭐야? 지 혼자 탱자탱자 속 터져 정말. 엄마 그만해. 옳게 저런 거 한두 번이야? 우리가 이렇게 말해도 어차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잖아.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너 요즘 우리 집에도 바쁘다고 잘 안 오면서 지금 이렇게 네가 친구 만나서 한가하게 노닥일 때냐? 대낮에. 너 뭐 좀 잘 나간다고 하더니 그거 다 뻥이지. 괜히 우리 앞에서 주름 잡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친구와 옆에서 괜히 민망해했고 저 역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동안 저에게 쌓인 게 많았는지 일부러 친구 앞에서 면박을 주시더라고요. 곧 명절인데 네가 먼저 어머님 명절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나 봤어? 늘 하던 대로 하시겠지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명절 전날에 항상 가서 어머님 도와드리잖아요. 생색내니? 그럼 그까짓 것도 안 해? 내가 말하는 논점은 우리 아들은 쇠가 빠지게 애들 가르치는데 넌 이렇게 탱자탱자 논다는 거다. 네가 교사만 됐어도 이렇게 한가롭게 시간이나 축내고 있겠어? 애 없을 때 갈라서는 게 맞지. 진짜 너 이런 거 보는 것도 내가 우라같이 밀어. 엄마 그만해 혈압 올라. 옳게 엄마가 말하는데 뚱한 표정 뭐야? 내 친구들도 사업가가 많아서 좀 아는데 솔직히 사업가가 빚 좋은 개살구 아니야?
지금 옳게 사업한답시고 이렇게 친구들이나 만나나 본데 내 동생 등골 빼먹으면 알지? 우리 엄마랑 나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알아서 처신 잘해. 듣고 보니 제가 좀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요. 며느리가 소유물인가요? 제 친구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친구가 바쁘다고 해서 간신히 시간 내고 오늘 하루 본 거예요. 그런데 어쩜 이렇게 무안을 주세요? 그 나물에 그 밥이라더니 친구도 어지 지 같은 거 사귀어가지고 어른이 말하는데 말대꾸를 해. 네 주변 사람 안 봐도 훤하다. 전문직이었어 봐. 주변에 우아한 사람들이 넘치지. 됐어.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하여튼 우리 아들한테 피해만 줬단 봐. 내가 교사 출신으로서 망신 제대로 줄 거니까. 어머님의 자랑은 그 교사 출신이란 거 딱 하나였어요. 매번 말끝마다 본인은 교사 출신이라 매우 자랑스럽고 고고하다는 식으로 저를 깔아뭉개셨거든요. 어머님과 형님이 돌아가시고 정말 창피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됐어. 내 앞에서 해명할 필요 없어. 네가 무슨 잘못이야? 저 사람들이 잘못이지. 교사 집안이라고 엄청 의시되나 보다. 좀 그런 편이야. 결혼하기 전부터 사실 내가 교사가 아니라는 거에 좀 실망하신 부분이 많거든. 살면서 이건 아니라고 수도 없이 생각했는데 이혼을 하고 그 편견이 무서워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네. 뭐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니? 너 똑똑하잖아. 잘 생각해. 저 어머니 진짜 보통은 아니다. 어떻게 친구 앞에서까지 면박을 줘? 정말 친했던 친구였기에 저를 안타까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일로 저 역시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고 생각하던 찰나 시어머니는 제가 일하는 중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셨어요. 너 한가한 거 다 하니까 이따 퇴근하고 방앗간에서 들기름 좀 찾아와라. 나 머리 말리러 가야 하니까. 어머님, 저 그쪽으로 가려면 차도 한참 막히고 돌아가야 해요. 제가 오늘은 외부 미팅이 있어서 형님이나 이희한테 부탁하셔도 될까요? 뭐? 너네가 할 일 없이 탱자탱자 친구랑 만나러 다니는 걸 두 눈으로 직접 봤는데 그래? 그때는 그냥 시간이 잠깐 나서 그런 거죠. 이걸 보고 어떻게 시간이 남아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내가 머리 말아야 되는데 거길 갖다가 가란 말이야? 너 교사 출신 시어머니가 뭐 그렇게 만만해? 나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야. 노인정만 나가도 나보고 회계감사하라고 얼마나 그러는데 내가 유식하고 교사 출신이니까. 그런데 네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 너같이 못 배운 애가? 어머님, 교사 출신 강조하면서 말은 왜 이렇게 못되게 하세요? 저 시간 없으니까 들기름을 가져오던지 아니면 퀵서비스를 시키던지 알아서 하세요. 제 말에 어머님은 대노하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남편 귀에 들어가게 되었네요. 퇴근하고 오니 남편은 저에게 한 소리 퍼부었죠. 내가 너랑 결혼을 하는 게 아니었어. 엄마 말대로 교사 며느리감이나 알아볼걸. 나 좋다고 결혼하자고 한 건 너야. 그리고 너만 후회해? 나도 후회해. 피차 일반이야. 뭐 그리 대단한 집안이라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봤자 본인들이 뭔데? 뭐? 너 지금 우리 집 무시했냐? 매번 무시한 건 당신들 아니야? 올 게 왔다고 생각을 했고 이참에 다 끝을 내자고 생각을 했네요. 아니 맞잖아.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대드는 거 네 잘못이야. 어머님이 먼저 막말하셨고 난 늘 막대하셨어. 그리고 나 그렇게 하찮게 대해도 되는 사람 아니고. 그만두자.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당신이랑 살아야 해?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냐? 어머님도 그때 그러시더라. 애 없을 때 갈라서는 게 어떠냐고. 미쳤어? 교사가 이혼했다고 학교에 소문이라도 나봐. 특히 네 친구 딸도 우리 학교 재학생인데 소문이 파다하지. 얼마나 학교라는 사회가 얼마나 보수적인 주기는 알고 하는 소리야? 그딴 거 알고 싶지 않고 알 바도 아니야. 뭐? 막말 심하네 진짜. 본인의 교직 생활을 위해 이혼은 안 된다는 남편이었네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설득시켜 저와 이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잘난 본인 아들이 저에게는 아까운 남자였거든요. 그냥 이혼해. 걔가 헤어지자고 했다며. 뭐가 아쉬워서 붙들고 있어? 솔직히 걔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것도 없었어. 나도 교사 출신이지만 진짜로 걔는 아니다. 내가 그때 적극적으로 말릴 걸 그랬어. 교사 며느리 봤으면 내가 이런 꼴을 받겠어? 정말 속상하다 진짜.
그래도 어떻게 이혼을 해. 걔 친구 딸이 우리 학생이라니까. 소문나는 거 시간 문제야. 그리고 어린애들이 입을 얼마나 잘 노리는 줄 알잖아, 엄마도. 그러니까 내가 너 결혼할 때 잘 생각해보라고 했지? 어쩔 거야 이제? 그냥 이러고 사는 거지. 걘 걔고 난 나야. 그리고 애초에 이럴 줄 알았어. 머리도 좋은 애니까 결혼해서 잘 구슬려면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할 줄 알았지 뭐. 하여튼 너 걔한테 단 한 푼도 주지 마. 알겠어? 아마 걔 사업하는 것도 지금이야 모아놓은 돈으로 굴리나 본데 나중에 돈 딸려서 다 너한테 손 벌릴 거야. 무슨 지가 돈을 많이 번다고 나한테 거짓말을. 참나. 웃기지 말라 그래. 사업이 어디 쉬워? 알겠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일단 나도 지쳤어. 그리고 내 돈은 절대 안 줘.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와의 이혼을 종용하셨지만 남편은 학교에 보여지는 이미지가 중요하다며 이혼을 피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얼마 후 명절이 왔어요. 정말 가기 싫었지만 갈라서는 순간까지는 그래도 할 도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혼을 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가족이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일이기 때문에 후회할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시댁에 도착하고 보니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앞치마를 던지며 대뜸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명절 음식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런 건 너같이 허드레나 하는 일이지? 어머님, 뭐라고요? 맞잖아. 탱자 너는 네가 이런 걸 해야 맞지. 빨리 부엌 들어가서 통태포 밑간이나 해놔. 네가 할 일은 그런 거야. 전 바로 어머님께 받은 앞치마를 똑같이 집어 던지며 말했네요. 사람 사서 쓰세요. 제가 이 집 식모예요? 그리고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여주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졸도했어요. 너 이거 뭐야? 이제서야 사리 분별되니? 쓰러진 네 엄마 보니까 눈이 아득하지? 당신 그렇게 고고하게 학교 선생이 최고라고 하더니 뒤에서 이런 짓이나 하면서 돈 받아먹고 있었어? 정말 소름 끼친다. 내가 이걸 모를 줄 알았나 본데 내 친구가 얘기해 주더라. 당신 말대로 요즘 애들 무섭더라고. 모를 줄 알았나 본데 학생들 사이에서도 암암리에 다 알고 있대. 애들한테 정직과 공정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정작 뒤로는 돈 받고 불법 문제 자료 공유하고. 걔네 엄마 아빠한테 얼마 받았니? 어머님, 물어보셨으면 일어나세요. 이게 어머님이 말하는 교사들인가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지금 뭘 했다는 거야? 밤마다 내가 잠들면 뭐 금액이 어떻고 자료가 어쩌고 사실 이상하긴 했어요. 근데 그날 친구가 저한테 꼭 할 얘기가 있다면서 말해주더군요. 남편 학교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면서 말이죠. 근데 설마 했어요. 원래 그 나이 때 애들은 지어내기도 잘 지어내고 헛소문에 휩쓸리기도 하니까. 근데 맨날 돈이 어쩌고 하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석 씨 씻으러 간 사이에 핸드폰 받고 사교육 업체 직원이 보낸 문제지, 그리고 PDF 파일, 또는 밑에는 입금 내역 사진까지 다 완벽하던데요. 이런 식으로 뒤에서 구린 짓을 하면서 교사가 최고라니 존경을 받는다더니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머님이 말하는 교사들이 이런 교사들을 말하는 건가요? 당신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아니, 내 핸드폰을 네가 왜 봐? 볼만 하니까 봤다. 왜? 맨날 그렇게 깎아내리고 업신여긴 죄 어디 한번 받아봐. 그리고 저 이혼할 거예요. 보수적인 교직사회에서 이혼남 되고 싶지 않다고 했지? 걱정 마. 이혼 이슈는 네 부정 비리로 다 엎어질 거니까. 지금 뭐 다 까발리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너 잊고 있나 본데 우리가 아직 그래도 부부야. 근데 이혼할 거야. 이거 교육청에 넘기면 어떻게 되니? 정직? 해임? 시어머니 얼굴이 새하얘지는 모습이었어요. 나랑 일단 얘기해라. 그래도 네 남편한테 덮어줄 건 덮어줘야지. 네가 돈을 제대로 벌었으면 얘가 뒤에서 이런 짓을 했겠어? 갑자기 사업한답시고 일 그만두고 그러니까 이 착한 게 금전적 부담으로 지금 이런 짓까지 한 거 아니야. 어머님, 저 이희한테 10원 한 장 받아 쓴 적 없어요. 심지어 집 생활비는 거의 다 제가 냈고요. 거두절미하고 그냥 끝내는 게 답이죠. 얘 나이가 한창인데 이거 뭐 진짜 폭로하겠다는 거야? 네, 폭로도 하고 이혼도 할 거예요. 전 그 말을 끝으로 그 집을 나왔어요. 너무 홀가분했고 이제서야 발걸음이 가볍더라고요. 그리고 곧이어 시어머니의 폭탄 전화가 오기 시작했네요.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던지고 며칠이나 지났을까? 시어머니가 한번 보자고 했죠. 무슨 일이세요? 이제 다 끝만난 마당에. 미안해. 그냥 이 말 하려고. 우리가 하고 체면 따지느라 너한테 상처 줬으면 정말 미안하다. 근데 우리 아들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될까? 내가 잘못했어. 어? 내가 다 잘못했다. 잘못은 그 사람이 했죠. 어머님은 저한테 사과하셔야 하고요. 그냥 신고만 하면 안 되겠니? 걔 먹고 살 길이 평생 그거 하나인데 이러면 안 되잖아.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이번 일 없었던 걸로 해줘. 내가 교사를 어떻게 생각하는 줄 너 알잖아. 걔 교사 하나면 어떡하라고? 어? 그냥 늙은이 한 병 파준다고 생각해. 이미 늦었어요. 그만두세요. 그날 이후 저는 연락처를 다 차단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교육청 청렴신고센터에 관련 자료를 다 정리해서 제출을 했네요. 불법 사교육 연계, 금품 수수, 시험지 유출 의혹까지. 그리고 며칠 뒤 담당자한테 연락이 오게 되었어요. 제보해 주신 내용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며 감사 절차에 즉시 착수합니다. 그리고 딱 3주 만에 남편은 학교에서 파면 조치가 되었네요. 친구에게 듣기로 이미 학교에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그냥 하는 소린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러니? 이혼은 잘 돼가지? 진짜 그런 게 무슨 선생이라고. 그러게 말야. 네 덕분에 남편 조사해볼 수 있었어. 고맙다. 내가 왜 이혼이라는 걸 이렇게 어렵게 생각했는지 참 어리석어. 네 덕에 그래도 깨우친 게 많아. 내가 뭘, 난 괜한 소리 한 거 아닌가 걱정도 했는데 다행이야. 애초에 잘못 깨어진 단추였어. 남편이랑 나랑은 처음부터 삐걱댔거든.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잘 헤어져서 다행이지 뭐. 우리 딸이 그러는데 학교에서도 엄청 심했대. 기간제 교사들 하대하고 학생들한테도 막말은 기본이었대. 그리고 수의 봐주시는 경비분한테도 저렇게 살고 싶냐고 하면서 막말하고. 진짜 세상에 뉴스에 나올 감이지 않냐? 내가 진짜 뭐에 눈이 돌아서 그런 사람이랑 결혼했는지 싶어. 나도 참. 됐어. 몰랐지. 네 남편이 그렇게 행동할 줄. 너도 알았겠어? 그러니까 너무 자책 마. 교사들 사이에서 명예가 생명인데 파면된 남편은 이미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했고 선생님들 카톡방에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동네에서는 남편이 망했다고 대대적으로 난리가 났죠. 시어머니가 본인 아들이 교사라며 하도 자랑을 하고 다닌 결과였네요. 그리고 남편은 온갖 경로로 저에게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죠. 우리 그때 감정에 격해져 있었잖아. 나 아직 너한테 미련 있어. 미안해. 다시는 엄마 말 안 들을게. 기생충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이가 없는 건 시어머니까지 연락이 오면서 남편을 취직시켜 달라는 협박도 했어요. 네가 내 아들이랑 이혼하고 인생까지 망쳐놨으면 후회는 책임져야지. 우리 아들이 언제까지 놀고 있을 수 있어? 너 회사 한다며? 우리 아들 거기에 취직이나 시켜줘라. 난 잘난 너 하나 때문에 이제 애들 가르치는 것도 엎어졌는데 네가 책임져야지. 범죄 저지른 건 당신 아들인데 제가 왜 책임져요. 그리고 제 회사 무시할 땐 언제고 취직을 시켜달라 마라 기가 차네요. 이렇게 저한테 연락할 시간 있으면 어머님 아들한테 구질구질하게 저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전해주실래요? 저 진짜 너무 역겹거든요. 뭐? 내 아들이 너한테 연락을 해? 네. 미련이 있다는 둥 미안하다는 둥 엄마 말을 다신 안 듣겠다는 둥 온갖 미련 잘잘한 문자로 매일같이 보내오는데 스토커로 고소하기 전에 연락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그리고 그 잘난 교사 아들은 이제 학교라는 곳은 발붙일 수 없어 어디 학생들 영업하는 학원에 취직을 해서 간간히 학생 모집을 하며 학원 홍보를 하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그마저도 학교 학부모들이 알아보는 바람에 학원에서도 길을 못 펴고 사는 모양이더라고요. 아니 저 선생 그 불법 비리 저지르고 파면된 선생 아니야? 얼굴이 똑같네. 맞나봐. 학교 잘렸다더니 학원에서 이러고 있네. 학생들 모으려고. 아무리 사교육이라지만 어떻게 저런 선생님 학원에 우리 애들을 맡기겠어? 학원이 천진데. 그러게 말이야. 저런 선생한테는 못 맡기지. 요즘같이 사교육이 널린 세상에.
어머님, 한 번만 저 믿고 등록해 주세요. 제가 이래봬도 중학교에서 수학 가르치던 교사라서 내신이고 뭐고 빠삭합니다. 아니요, 성적도 성적이지만 인성이 중요하지. 그런 인성 가지고 무슨 애들을 가르친다고. 양심 있으면 학원에 민폐 끼치지 마세요. 모든 학부모들이 거부하자 학원 원장도 남편에게 넌지시 나가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교사 출신이라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사직도 아니고 파면이 되신 거여서 같이 일하기 힘들겠네요. 안타깝지만 이번 달 계약을 종료로 더 이상 학원에서 뵙지 않는 게 좋겠어요. 원장님, 잘할 수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저 이래봬도 실력 있는 놈이에요. 그래도 안 되죠. 사실 실력 좋은 선생들은 널렸어요. 그렇게 남편은 간신히 취업한 학원에서도 잘리게 되었고 그때마다 저에게 연락을 해서 구질구질하게 굴었죠. 너 돈 잘 번다며? 아는 사람들이 그러더라. 내가 널 괜히 무시해서 이꼴당하지. 어떻게 안 될까? 나 반성 많이 했는데. 교사가 최고라며. 내가 돈 많이 벌어도 뭐 당신 성에 차겠어?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공무원이나 교사 만나. 애도 없는데 못할 게 뭐야? 미안해. 진짜 한 번만 봐주라. 응? 다시는 안 그럴게. 이미 우리 이혼했고요. 이렇게 연락하지 마. 구질구질하다. 당신 나한테 매번 그랬잖아. 나 황소고집이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 변할 일 없어. 그냥 이제 알아서 제발 잘 살아. 너 이렇게 잘 사는 거 아는데 내가 널 어떻게 포기해. 이 말 끝에 소름이 돋아 바로 차단하고 남편을 접근 금지 신청을 하였어요. 이렇게 많은 시간을 쏟고 보니 정작 제 사업에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어 그 이후 일에만 매달리게 되었네요. 운이 좋아서 사업이 잘 되었고 지방 창고 사무실까지 확장했어요. 이야, 혼자 카페 대관하면서 상품 사진 찍던 네가 이제는 어엿하게 직원들을 갖춘 사장님이 되었네? 내 친구 자랑스럽다. 덕분이야, 고마워. 그리고 이렇게 힘들 때 의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앞으로 서로 의지하자. 그래, 친구 좋다는 게 뭐냐? 너 힘들 때 언제든 얘기해. 내가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싸우는 줄게. 참 의리 있는 친구를 만나 이렇게 용기도 얻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귀한 인연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작지만 직원을 7명이나 두었네요. 명절에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던져 저에게 막말을 하였는데 이번 명절에는 방콕을 가게 되었어요. 어디서도 앞치마를 안 입고 명절 스트레스도 0%가 되었죠. 가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집에서 참으며 며느리로 남았으면 내 삶은 어땠을까. 명절이면 앞치마 메고 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전을 부치고 귀에 닦지 않게 공무원 준비하라고 들었겠죠. 근데 전 이제 누가 뭐래도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작지만 알찬 회사 대표이고 교사만을 외치면서 다른 사람을 개똥으로 보는 그 집을 제가 완전 참교육했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젊은 시절이 귀하지만 또 돌아가고 싶지 않은 세월이기도 하네요. 지금 이 순간순간이 얼마나 즐거운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고 밀어붙이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소신껏 살아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쁜 시간 내주시어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좋은 일만 있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끝이 없는 터널 같던 제 인생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이 생겨 요즘은 뭐라고 형용해야 좋을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부터 이상하고도 묘한 저희 가족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남들만큼 공부하고 남들만큼 직장 생활을 하다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고 사는 지극히 평범한 여자였어요. 연년생의 제 두 딸은 다행히 활발하고 또래랑 잘 지내며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는 아이들이었죠. 사춘기가 와서 부모에게 버릇없게 할 법도 한데 저희 아이들은 한 번도 제 속을 썩인 적이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집안 분위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저를 힘들게 하지 않으려 했을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기도 했어요. 남편과는 평범한 연애 결혼을 했고 아이 둘 낳고 잘 살다가 언제부턴가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더군요. 남편의 차가운 태도와 무관심은 저를 위축되게 만들었고 어떠한 노력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절망스러웠어요. 남편의 직업은
인테리어 공사 쪽을 하는 것이었는데 작업이 있다며 툭 하면 외박을 일삼곤 했죠. 밤에 작업하는 일도 없을 텐데 왜 집에 와서 안 자는 거야? 네가 뭘 알아? 밤에도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서울에 사는 사람이 무슨 대전까지 가서 인테리어 공사를 해. 거기는 인테리어 업자가 없어? 가면 또 몇 주는 화물차 사고. 애들 아직 초등학생이야. 나는 고사하고 애들한테 아직 아빠 관심이 필요할 때야. 내가 유능하니까 대전에서도 찾고 제주도에서도 찾는 거지. 네가 그딴 식으로 남편을 우습게 하니까 딸들도 아빠를 개똥 보듯이 보지. 애들이 언제 그랬다 그래.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 티내도 당신이 피곤하다고 밀어내기만 했잖아. 너도 인테리어 일 해봐. 피곤한지 안 한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입이나 놀리면서 남편 일이 힘들 줄이나 알기나 했겠어?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저는 당시 동네 공부방의 시간제 보조 선생님이었고 남편은 제 일을 아주 우습게 보았었죠. 저는 남편의 하는 일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도무지 무엇 때문에 집에 며칠씩 안 들어오고 타 지역까지 가는 건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 사이에 골이 깊어져 갈수록 알게 모르게 딸들에게 노출이 되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제게 무심하고 냉담한 만큼 아이들이 제 속을 안 썩이고 잘해주려 애를 썼으니까요. 어른들의 문제를 아이들에게 지운 것 같아 너무 죄스럽고 가슴 아팠죠. 아무리 남편을 설득하려 해도 그는 전처럼 우리 가족의 자리로 돌아오려 하지 않았어요. 엄마, 나랑 주희는 괜찮아. 아빠 이번에 집에 돌아오면 내가 아빠 안마도 해주고 된장찌개도 끓여줄게. 그럼 아빠가 우리를 조금 더 예뻐하지 않을까? 진이야, 엄마가 미안해. 진이랑 주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빠는 널 사랑해. 다만 일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지금 좀 여유가 없는 거야. 그렇게 아빠한테 일부러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돼. 아빠한테 잘하면 아빠가 엄마도 안 미워할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엄마가 다 잘못했어. 고리타분했던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남편과 이혼하면 더더욱 안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무심하고 쌀쌀맞은 아빠라도 없는 것보다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는 참 그런 고지식한 생각에 저 자신을 가두고 살았어요. 남편은 저와 아이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집안 사정에 대해서도 철저히 외면하고 살았어요. 결혼 초반과 달리 어느 순간부터 생활비를 줄여나가더니 나중에는 아예 돈을 끊더군요.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활비를 아예 안 주면 어떡해. 내가 무슨 ATM 기계냐? 나도 일이 있다 없다 하니까 그런 거 아냐. 그렇게 돈 한 푼이 아쉬우면 너도 나가서 벌어. 일 많다고 집에도 안 들어오는 사람이 일이 없다는 게 말이 돼? 앞뒤가 안 맞잖아. 애들 물건 중고 거래하는 것도 이제 지쳐. 어차피 애들 잠깐 쓰는 거 그 중고 거래를 좀 했다고 생색은 더럽게 내네. 누가 보면 내가 아예 집에 한 푼도 안 갖다 준 줄 알겠네. 아, 억울해라. 당신이 여태껏 돈을 안 줬다는 게 아니라 지금 애들한테 돈 많이 들어갈 때인데 오히려 전혀 생활비를 안 주잖아. 그렇다고 내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모아놓은 돈 까먹으면서 생활하고 있어. 너 말 잘했다. 그렇게 어려우면 나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네가 직접 나가서 돈 좀 벌어봐라. 애들 챙긴다면서 핑계 좀 대지 말고. 그 다툼이 있은 후부터 저는 공부방 선생님 자리를 구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던 거예요. 일을 하면서부터 상대적으로 제 아이들에게 전처럼 신경을 못 써주는데도 딸들은 오히려 저를 안심시켜주려 했었어요. 엄마, 오늘은 내가 주희랑 볶음밥 해먹을 거야. 밥 먹고 주희랑 숙제하고 책도 읽고 있을게. 우리 걱정하지 마. 철이 너무 빨리 들어버린 아이들 앞에서 저는 참 많이 울기도 했어요. 고마워, 진이야, 주희야. 공부방에서 일을 하면서 큰 돈은 아니지만 아이들과의 생활비 정도는 조금 충당할 수 있었어요. 여전히 남편에게 생활비를 못 받고 있어 모이는 돈 없이 빠듯하기는 했지만 사람이 마냥 죽으라는 법은 없더군요. 우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부방에 선생님으로 다니고 나서부터 학생 수가 엄청 많이 늘어서 규모를 늘려야 할 정도였거든요.
간단한 보조 선생님 역할이었던 저는 원장 선생님의 신뢰를 얻어 꽤 묵직한 일까지 하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페이도 조금씩 올라갔고요. 제 벌이에서 조금씩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생겨났고 아이들 앞으로 소액이 남아 저금도 해줄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시골에 혼자 계시는 저희 친정엄마의 칠순 선물을 준비할 수도 있게 되었어요. 친정엄마는 시골에서 아빠와 사시다가 아빠를 먼저 보내시고 혼자가 되셨어요. 다행히 건축 쪽으로 일을 하셨던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지금 집을 튼튼하고 견고하게 잘 만들어주셨고 엄마는 그 집에 남아 계셨죠. 엄마 사시는 시골 동네에 더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에게 봉사도 하고 마을 관리 같은 것을 도와주시면서 용돈벌이 정도를 하고 계셨어요. 한 번도 사치 같은 것은 해본 적도 없으시고 자신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분이었어요. 혼자 시골에 계시는 엄마가 너무 걱정됐지만 저 역시 사는 형편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기에 모시고 올라갈 수도 없어 너무 죄송했죠. 거기 복잡한 서울 가서 뭐하니? 아버지가 나 죽을 때까지 안전하게 살라고 이렇게 좋은 집도 남겨놓고 갔는데 난 여기 좋다. 아버지 없는 자리 내가 직접 사람들 찾아가면서 대화도 나누고 밥도 먹고 힘든 거 있으면 서로 도와주면서 사니까 당체 외롭지 않아. 내 걱정은 안 해도 된단다. 너는 이서방이랑 진이 주위 잘 키워. 너희 잘 살면 엄마는 바라는 것 하나도 없어. 엄마에게 제대로 된 선물을 한 번 하지 못했던 저는 여유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면서 엄마의 칠순 선물을 위해 돈을 모았어요. 처음에는 10,000원, 20,000원으로 시작했었는데 조금 넉넉한 달에는 10만원 단위로 적금을 부을 수도 있었죠. 평생 여권도 없이 해외여행 한번 가본 적 없는 엄마를 위해 효도 관광을 시켜드리기 위해 악착같이 모았어요. 원래 10년 안에 목표 금액을 모으려고 했던 건데 얼마나 지독하게 모았는지 4년 만에 500만 원을 넘기기 시작했으니까요. 엄마, 나 할 말 있어. 뭔데 주희야? 나 미술 좋아. 엄마도 알지. 우리 주희가 그림 그리는 거 엄청 좋아하고 또 잘하잖아. 엄마도 다 알고 있지? 그런데 왜? 우리 반 가희가 이번에 미술학원 다닌다 그래서 따라가 봤는데 엄청 좋아. 색깔도 엄청 많고 그릴 수 있는 것도 엄청 많아. 그래서 조금 부러웠어. 우리 주희가 미술학원 따라가 봤는데 좋아 보였구나. 우리 주희도 미술학원 다니고 싶어? 응, 너무너무 다니고 싶어. 공부도 잘했지만 그림 그리는 것을 너무 좋아했던 둘째 딸이 어느 날 미술학원에 다니고 싶다며 쭈뼛쭈뼛 얘기하더군요.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며칠 뒤 남편과 이 문제에 대해 상의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주희가 미술학원 다니고 싶대. 그런데 미술학원비만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내가? 내가 왜? 여보, 주희 당신 딸이야. 내가 왜라니? 그 정도는 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도 돈 벌잖아. 그런데 내가 왜 애 미술학원비까지 보태야 되냐고. 당신이 돈 안 주니까 내가 돈 벌기 시작했지. 그걸로 생활비하고 애들 앞으로 들어가는 거 다 충당하고 있어. 내가 더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애 학원비 정도는 당신이 좀 보태줄 수 있는 거잖아. 이제 초등학교 다니면서 가나다라 배우고 있을 나이에 무슨 학원이야. 너 그거 쓸데없는 엄마 치맛바람이야. 정신 차려. 당신이야말로 정신 좀 차려. 지금 애들이 몇 학년이고 몇 살인지 알기나 알아? 진이는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도 타고 주희는 사생대회도 몇 번이나 나갔는데 애들한테 제발 관심 좀 가져달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해.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지금 애들 어리지 않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생각하는 거 다 또박또박 이야기하고 또 그만큼 잘 해낸다고. 내가 뭐 놀아서 몰랐어? 나도 죽어라 일하는데. 당신 노고 모른다는 게 아니라 제발 좀. 오랜만에 만난 남편은 제 말을 들으려고도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아이들에게까지 막말을 서슴지 않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남편이 증오스럽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남편에게 화도 내보고 달래도 보고 애원도 해가며 겨우 아이의 미술학원비를 약속받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몇 달 뒤부터는 소리 소문 없이 끊어버리기는 했지만요. 이 답답한 결혼 생활에 끝이 있기는 할까 매일 괴로웠어요. 그래도 제 옆에서 웃어주는 아이들에게 힘든 모습을 최대한 숨기며 지내려 노력했어요. 아이들도 제 마음을 알고 아빠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것 같더군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고 친정엄마의 칠순이 다가오기 6개월 전이었어요. 목표했던 돈보다 더 많이 모은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야 영희. 그래 영희야. 어디 아픈 데는 없으시고? 나야 뭐 괜찮아. 엄마, 다른 게 아니라 올해가 엄마 칠순되는 해잖소. 내가 벌써 나이를 그렇게 먹었니? 요즘 뭐 좋은 일 많으신가 배. 나이도 까먹고 지내시고. 너도 이 나이 되어봐라. 그깟 1, 2년은 눈 감았다 뜨면 후딱이다. 70평생 여권이라는 것도 못 만들어보고 외국이라는 곳은 가보지도 못한 우리 엄마, 내가 올해 찐하게 효도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때? 좋은 데 한번 모시고 갈게. 아우, 다 늙어서 좋은 데가 뭐 있겠어. 우리 집이 제일 좋지. 엄마, 그러지 마. 집이야 맨날 자는데도 집밥이야 맨날 먹는 거잖아. 엄마 해외여행 한번 보내드리고 싶어서 이 딸이 돈을 조금씩 모아놓은 게 있거든. 그걸로 여행 보내드릴게. 아우, 애 둘이나 키우면서 돈 들어가는 것도 많을 텐데 무슨 여행이냐? 가본 걸로 할 테니까 그냥 그걸로 지니주의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옷 사입혀. 엄마, 거절하지 마시고 진짜로. 우리 엄마한테 내가 좋은 거 해드린 것도 하나 없는데 나 죄책감 갖고 살게 하지 마. 엄마 여행이지만 내 부탁이기도 해. 우리 딸이 어렵게 모은 돈으로 어떻게 내가 사치 부리면서 해외여행을 간다니. 돌아가신 아버지가 놀래서 다 벌떡 일어나시겄다. 아빠한테도 내가 꿈속에서 다 허락받았다니까. 엄마는 예쁜 옷 입고 몸만 따라오면 돼. 딸이 힘들게 모은 돈을 어떻게 쓰냐며 손사래를 치던 친정엄마를 겨우겨우 설득해 해외여행을 가기로 정했어요. 무엇보다 제가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엄마애가 큰 효도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쁘면서도 가슴이 저미는 느낌이었어요. 10년같이 모았던 돈 700만 원을 은행에서 고스란히 찾아와 안방 서랍에 잘 넣어두었어요. 이제는 어디로 여행을 가야 하나 결정할 즐거운 일만 남았었죠. 진이야, 주희야, 이리 와봐. 왜 엄마? 외할머니 올해 특별한 생신이시거든. 우리 다 같이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갈까 하는데 어때? 와, 너무 좋아. 우리도 이제 드디어 비행기 타보는 거야? 야, 신난다. 그런데 아빠는 같이 안 가? 진이 말이 맞네. 엄마가 생각이 좀 부족했다. 엄마가 아빠한테도 같이 갈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는 남편에게 물어보기 겁났어요. 남편의 반응이 불보듯 뻔했거든요. 며칠 뒤에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했어요. 저 엄마 칠순이 올해잖아. 그래서 다 같이 해외여행 한번 모시고 갈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제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눈썹을 치켜뜯고 말하더군요. 해외여행? 해외여행? 돈이 어디 있어서? 너 나한테 뜯어가려고? 뭘 뜯어가? 내가 조금씩 모은 돈이 있어. 몇 년이나 걸쳐서 아주 조금씩 모은 돈이야. 그걸로 갈까 해. 제 말이 끝나자 남편은 더 신경질적인 눈으로 저를 쏘아봤어요. 모은 돈이 있었어? 뭐 생활비를 안 주네, 애 학원비가 없네 하면서 나한테 돈 거리더니 니네 엄마 해외여행 보내줄 돈이 있었나 보네. 참나, 진짜 기가 막힌다. 너란 여자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사람이구나. 진짜 어렵게 모은 돈이야. 당신도 알잖아. 우리 엄마 여권도 없는 사람인 거. 이렇게 아무것도 못 해드리다가 갑자기 아빠처럼 돌아가시면 한평생 한이 될 것 같아서 그래. 매번 이렇게 해드리는 것도 아니잖아. 당신한테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같이 갈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잖아. 너 같으면 기분 더러워서 가겠냐? 진짜 생각할수록 골 때리네. 그렇게 돈 없다 징징거릴 때는 언제고. 뭐? 해외여행? 그럼 우리 엄마는 네가 해외여행 보내줘 봤냐? 어머니도 보내드리고 싶지. 그런데 형편이 넉넉하지 않잖아. 형편이 넉넉치 않아서 니네 엄마는 비행기 태워주고 우리 엄마는 뭐 한국에나 짱 박혀 있으라 이건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좀 말고
어머니는 평소에도 모임에서 해외여행 자주 가시잖아. 그리고 어머님 칠순 때도 뭐 해드릴까 나도 고민 중이었다고. 엄마 돈으로 해외여행 가는 거랑 그래도 며느리인데 네가 보내주는 거랑 같냐? 와, 착한 척 다 하더니 완전 뒤통수 치는 거 쩌네. 이렇게 또 싸우려고 말 꺼낸 거 아니야. 애들이 아빠랑도 같이 여행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물어본 거야. 됐다. 너나 딸년들이나 다 기집애다 이거지. 이 집에서 내 편 아무도 없다 이거지. 해외여행이고 뭐고 니네끼리 잘해봐. 화가 잔뜩 난 남편은 집을 나갔고 방에서 우리의 다툼을 듣고 있던 딸들은 울면서 제게 안기더군요. 엄마, 내가 괜히 아빠도 가냐고 물어봐서 미안해. 엄마,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너 잘못한 거 없어. 엄마랑 아빠가 생각하는 게 달라서 의견이 조금 안 맞을 뿐이야. 우리 다 가족인데 같이 여행 갈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건 당연한 거야. 네 탓 아니야. 울지 마.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것이 아이들에게까지 상처를 준 것 같아 마음이 쓰리고 아팠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남편이 저를 갑자기 밖에 한 카페로 불러냈어요. 무슨 일이야? 집도 아니고 밖에서 만나자고 하고? 저를 보는 남편이 실실 웃는 모습이 이상해 보이긴 했지만 차분히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죠. 자, 받아. 남편은 희죽거리며 제게 흰 봉투를 하나 건넸고 저는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어요. 봉투 안에는 두툼한 돈 뭉치가 들어있더군요. 어? 이게 뭐야? 웬 돈? 네가 좋아하는 돈인데 왜? 저도 의심을 해? 너무 뜬금없으니까 그렇지. 이게 무슨 돈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해외여행은 너무 우습더라고. 너도 양심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 아직도 그 소리야? 50만 원 넣었어. 이걸로 칠순 맞으신 장모님이랑 제주도나 갔다 와. 뭐? 제주도? 너 제주도가 얼마나 좋은 줄 알아? 해외는 무슨 해외야. 시골 노인네 제주도도 감지덕지지.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어떤 모진 말도 어떤 모진 행동도 참으며 살았는데 친정 엄마한테 제주도도 감지덕지라며 50만 원을 제게 던진 그의 행동에 치가 떨리더군요. 제주도를 가든 해외를 가든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런 돈도 필요 없어. 그래? 진짜? 후회 많이 할 텐데. 뭐? 이거 50만 원 주는 거라도 받아. 가서 흑돼지 한번 먹고 땅콩 아이스크림이라도 사 먹으려면.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당신이 좋은 의도로 이러는 건지 나쁜 의도로 이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의 좀 지켜줘. 그래도 당신 장모님이야. 누가 뭐래? 내 장모님 맞지? 그래서 이렇게 여행비를 주는데도 넌 뭐라 그러냐? 저희 화를 돋구듯이 남편은 계속 기분 나쁜 웃음만 지었고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순간 제 내리를 번쩍하고 스치는 것이 있었어요. 당신 설마 안방 서랍장에 있던 돈 손댔어? 남편은 아무 대답 없이 희죽이며 저를 바라보더군요. 당신 정말 그런 거야?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아? 알아. 당신이 노인네 해외여행인가 뭔가 보내주려 했던 돈이잖아. 진짜 그 돈에 손댄 거야? 그 돈 어딨어? 어딨냐고 빨리 말해. 니네 엄마만 엄마고 우리 엄마는 뭐 옆집 아줌마냐? 나도 우리 엄마한테 효도 좀 했다. 뭐? 그 돈으로 뭘 어쨌다고? 요즘 명품백도 몇백 갖고는 뭐 사지도 못하더라. 돈 좀 더 모아놓지 그랬어. 그래서 아주 약소하게 중저가 브랜드로 우리 엄마 백 하나 내가 장만해 드렸지. 그 돈으로? 서랍장 안에 700만 원으로. 참, 700만 원이 아니지. 여기 네 앞에 50만 원 있으니까 650만 원이구나. 맞다. 650만 원짜리였지. 저는 그 사람 많은 카페에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악다구니를 했어요. 당신이 사람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돈에는 손대면 안 되는 거잖아. 거기서 당신 돈 1원도 없어. 다 내가 악착같이 모은 거란 말이야.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그걸로 백을 사서 어머니를 드려. 그리고 지금 생색내듯이 내 앞에 이 돈을 내민 거야? 당신 진짜 사람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주지는 못해도 뺏어가지는 말아야지. 이 짐승 같은 놈아. 저도 모르게 나오는 욕짓거리에 남편도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야,
말 조심해. 나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봐. 누가 더 잘못한 거냐고. 시어머니는 못 챙길 망정 시골에 사는 노인네한테 해외여행에 가당키나 하냐? 그럼 목돈이 생기면 남편한테도 용돈 좀 하라고 챙겨주고 할 것이지. 네가 제일 이기적이야. 저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말았어요. 슬프다 못해 절망스러웠어요. 내가 그래도 이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하고 자식까지 낳아 살았는데 그동안 그 무심함과 냉대를 참아오며 여기까지 온 건데 어떻게 이렇게 극악무도한 짓을 할 수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죠. 남편은 저희 친정엄마에게 그동안 남처럼 대했던 것도 참으면서 살았지만 저는 그래도 시어머니에게 애들 할머니라며 할 수 있는 노력은 해왔는데 생각할수록 남편의 태도가 분했어요. 그날 남편과 카페에서 헤어지자고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며칠간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는지 먹는 것마다 토하기 일쑤였고 심한 고열로 공부방 일까지 며칠 쉬어야 했어요. 친정엄마에게 해외여행을 보내드리겠다며 이미 다 설레발을 쳐넣은 상황인데 죄스러운 마음으로 어떻게 연락을 드려야 하나 고통스러웠어요. 몸이 좀 나은 후에 괴로운 마음으로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우리 딸 목소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무슨 일 있어? 미안해 엄마. 왜 그래? 너 진짜 무슨 일 있구나? 엄마한테 다 털어놔봐. 사실은 말이야. 저는 거짓말을 꾸며낼 기운도 없어서 엄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애들 아빠가 진짜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나 갈라설 거야. 그동안 영희 네가 많이 참고 살았구나. 그것도 모르고 엄마는 네가 잘 사는 줄만 알았지. 내가 오히려 더 미안하다. 엄마가 왜 미안해. 그런 말 하지 마. 엄마와 저는 수화기를 붙잡고 오랫동안 울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와 통화를 마친 뒤 더 결심이 들더군요. 이제 이성기랑은 더 이상 못 살아. 저런 인간은 애들 아빠일 수도 없고 아빠여서도 안 돼. 더 이상 저 인간이 나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게 둘 수 없어. 내가 바보 같았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진작 헤어졌어야 하는 걸. 술 그 외양간 고치는 것 마냥 그걸 이제야 깨닫다니.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저 인간이랑은 헤어져야 돼. 항상 미적지근하게 끌려다니던 저였는데 어디서 갑자기 그런 굳은 힘이 났는지 저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했어요. 이혼 통보를 하자 남편은 더 비아냥대며 꼴보기 싫은 짓만 골라 하더군요. 뭐? 이혼? 그건 내가 먼저 해야 될 소리 아니냐? 네가 이혼을 운운하다니. 진짜 지나가던 개가 다 웃을 일이다. 당신, 아니지 이제 남이니까 나도 말 좀 막 할게. 너 남자 새끼가 그렇게 살지 마라. 진짜 뭐 잘난 것도 없으면서 나한테 맨날 구박이나 하고. 너 애들 아니었으면 진작 손절당했어. 애들한테 감사하게나 생각해. 내가 사회생활 해보니까 너 맨날 힘들다고 생색내는 거 진짜 우습더라.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벌어와서 가게에 보탬을 주기나 해 뭐해. 네 술 처마시고 어디 지방 가서 계집질이나 하는데 다 쓴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거 다 꾹 참고 살았어. 정말 애들 아빠니까. 학원비 그거 몇 달 보내준 걸로 생색냈을 때도 정말 입술을 깨물며 참았어. 그래도 애들 아빠니까. 그런데 이제 다 필요 없어.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져서 옆에 있는 것도 징그러울 정도야. 시골 사는 노인네 데리고 제주도나 갔다 오라고? 알았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간섭도 하지 마. 이선기, 너란 인간 이름만 들어도 진짜 소름 돋고 침 뱉고 싶어. 진짜 너랑 끝이야. 이게 무슨 약을 잘못 먹었나? 갑자기 왜 이렇게 발악이야? 나한테 위자료 같은 거 한 푼도 요구할 생각하지 마라. 어디 애들 데리고 네가 얼마나 잘 사나 두고 보자. 너 그리고 내가 모아놓은 돈 좋게 말할 때 고스란히 갖고 와. 니네 엄마 백 샀던 거 환불해서라도 700만 원 다 내 눈앞에 갖다 놔. 누구 좋으라고? 내가 그걸 왜 갖다 놓냐? 결혼 생활 중에 같이 모은 돈인데 왜 내가. 웃기네 아주 이거. 결혼 생활 중에 같이 모아? 넌 진짜 염치까지 말아먹었구나. 그 700만 원 안 갖다 놓으면 고소 들어갈 테니 그런 줄 알아.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렇게 저와 남편은 이혼을 했어요.
당장 딸 둘과 셋이서 살 것을 생각하니 막막하긴 했지만 전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는 없었죠. 그렇게 작은 방을 하나 구해서 바쁘게 이사를 했어요. 아이들은 다 안다는 듯이 그 상황에 대해서 묻지도 않고 조용히 저를 따라 나서더군요. 이사 정리가 마무리되어 갈 때 시골에서 친정 엄마가 올라왔어요. 영희야, 엄마야. 와, 외할머니다. 엄마. 저는 엄마를 보자마자 왈칵 눈물을 쏟았고 엄마는 저의 등을 한없이 쓸어주었어요. 그런데 저분도 같이 온 거야? 저희 모녀의 눈물겨운 상봉을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한 노신사가 제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손일구라고 합니다. 조 여사님 따님인 김영희시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인자한 얼굴로 제게 인사를 건네오는 노신사는 깔끔한 차림새에 나이답지 않게 건장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들어오세요. 저는 얼떨결에 엄마와 노신사를 집 안으로 들였고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영희야, 제대로 인사드려. 여기 손 선생님은 엄마랑 같은 동네에 사시는 분이야. 경황이 없어 인사도 잘 못 드렸네요. 안녕하세요. 김영희입니다. 그래요, 반가워요. 여기가 진이랑 주희인가 보군요. 네, 제 딸들이에요. 그런데 어쩐 일로 저희 엄마랑 여기 서울까지. 영희야, 놀라지 말고 들어. 엄마랑 여기 손 선생님이랑 만나는 사이야. 만나는 사이? 두 분이 교제하신다는 말이야?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아이들도 토끼 눈을 하고 있었어요. 네, 제가 여기 조 여사님이랑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말을 하자면 새혼을 한 사이입니다. 네? 두 분이 결혼을 하셨다고요? 엄마 왜 말을 안 했어? 창피한 듯 얼굴을 붉히는 엄마의 모습에서 어딘가 모르게 소녀의 얼굴이 보였어요. 속이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우리 동네에서 오며 가며 편하게 만나는 사이로 지냈는데 선생님이 조금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 네, 영희씨. 어머님은 괜찮다고 하셨는데 제가 조 여사님을 계속 좋다고 쫓아다녀서 혼인신고하자고 했어요. 노신사 역시 수줍게 웃는 얼굴로 고백하며 엄마를 지그시 쳐다보았어요. 도대체 언제부터였던 거야? 엄마의 연애. 아니, 결혼에 대해 난 전혀 몰랐잖아. 손 선생님이랑 만난 지는 꽤 되었는데 최근에 너 이서방이랑 헤어지고 힘들어했잖니. 마침 그때쯤에 우리가 합치기로 한 건데 힘들어하는 네 앞에서 내가 손 선생님이랑 결혼했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 미안해. 그랬구나. 미안하긴 뭘 미안해. 내 결혼 생활 때문에 엄마까지 말 못하게 한 건데 오히려 내가 미안하지. 조 여사님이 따님 걱정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자신은 세혼을 하는데 자식은 이혼을 했다면서 죄스러워 하셨고요. 엄마 미워하지 말아요. 내가 조 여사 지켜주고 싶어서 결혼하자고 조른 거니까. 네, 오히려 저희 엄마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면목이 없습니다. 첫 만남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아니에요. 이제 우리 세 가족이 되었는데 서로 얼굴 보고 좋은 이야기만 하면서 살아요. 내가 영희 씨 친아빠는 아니지만 조 여사를 아끼는 만큼 영희 씨한테도 잘할게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을 와락 쏟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영희야, 울지 마. 손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셔. 그리고 엄청 대단하신 분이야. 엄마와 노신사의 인생 이야기와 러브스토리는 아주 놀라웠어요. 엄마는 아빠 그렇게 돌아가시고 계속 이것저것 하면서 정신없이 살았잖니. 큰 동네도 아니고 작은 마을에 어느 날 손 선생님이 이사를 오신 거야. 그렇게 서로 알게 되셨구나. 처음에는 마을 지인이었지. 아니에요. 난 처음부터 조 여사가 마음에 들었는걸. 노신사는 너스레까지 떨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저는 원래 아내 두 자식 손주들까지 함께 미국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미국이요? 미국에서 어떻게 그 작은 시골 마을까지? 손 선생님은 미국에서 공부한 박사이신데 유명한 대학에서 교수까지 하셨었대. 두 자제분들도 다 잘 성장해서 미국에서 부족한 것 없이 잘 살고. 그렇게 평온하게 노년까지 잘 살다 가겠거니 했는데
아내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자기가 오래 못 살 것을 알았는지 한국에 돌아가서 치료받고 머물기를 바라더군요. 저와 아이들 모두 말렸지만 아내의 마지막 소원 같아 저와 아내만 한국에 나오게 된 거죠. 치료는 수월하진 않았지만 아내는 그저 한국에 온 것만으로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여기 오길 잘했구나 싶었고요. 하지만 아내는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버렸죠. 미국의 아이들은 저보고 다시 미국에 돌아오라고 했지만 저도 왠지 그냥 이제는 한국에서 남은 생을 지내고 싶더군요. 그렇게 여기저기 알아보다 지금 저 여자가 있는 마을까지 연이 닿아서 자연을 벗삼아 살게 되었던 거고요. 살다 보니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더군요. 미국과 한국 그리고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저 여자랑 만나다니. 영희 씨 눈에는 제가 좀 사기꾼 같아 보이겠지만 지금 말한 건 다 전부 사실입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말씀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실 손 선생님 자녀분들이랑 손주들도 한국에 한번 왔다 가셔서 만났었어. 진짜? 미국에서 여기까지 오셨던 거야? 먼 걸음 했었지. 자녀분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잘 컸는지 몰라. 미국에서도 다 내놓으라는 직업들을 갖고 있대. 그렇게 먼 미국에서도 엄마를 보러 오셨었는데 정작 같은 한국 땅에 있던 딸은 힘들었다고 징징댔었네. 미안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오히려 너한테 미안해서 엄마가 더 말 못했던 거야. 엄마가 더 미안하지. 영희 씨, 저 여사한테 이번에 참 힘든 일 많았다고 들었어요. 무슨 일이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해요. 노신사는 양복 자켓 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며 제게 내밀었어요. 이게 뭔가요? 첫 만남부터 이런 거 주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혼하고 당장 두 아이들이랑 힘들 테니 넣어둬요. 일한다고 들었지만 지금은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돈을 제가 어떻게 받아요? 영희야, 나도 손 선생님한테 그러지 마시라고 엄청 말씀드렸는데 막무가내셔. 자꾸 가족끼리 일하는 거 아니라고 하시고. 부디 제 마음 오해 말고 받아요. 저 여자랑 저를 허락해줘서 고마운 마음도 보탠 거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처음 이렇게 뵙는 것도 놀라운데 돈까지 주시다니 전 못 받아요. 그 어머니 칠순 때 보내드리려고 했던 해외여행 일도 들었어요. 전 남편한테 소장도 넣었다면서요? 네. 그 얘기 듣고 제가 더 마음이 아팠어요. 영희 씨가 힘들게 모은 그 돈이 그렇게 되었으니 얼마나 속상할까. 나라도 빨리 나서서 걱정을 덜어줘야겠다 싶었어요.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딸이 한국에 왔을 때 조 여사를 그렇게 좋아하고 따랐어요. 한국에 혼자 남은 이 노인네 곁에 이렇게 고운 여성분이 같이 살아준다고 하니 안 고마울 리가요. 아우, 손 선생님은 말씀도 참. 그래서 하는 말인데 지금 당장 가자는 것은 아니고요. 아들이랑 딸이 지금 뉴욕에 자리 잡고 잘 살고 있어요. 영희 씨만 괜찮으면 언제든 여기 진이랑 주희 다 데리고 미국 한번 놀러 오라고 초대를 했거든요. 영희 씨 생각은 어때요? 저희를요? 아우, 저희야 너무 감사하지만 죄송해서. 뭐가 그렇게 죄송해요? 우리 이제 가족이라니까요. 미국에 있는 제 자식들도 이제 영희 씨랑 가족이에요. 어려워 말고 한번 같이 미국에 가서 만나보자고요. 저는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이혼과 이사로 한풀 껴껴있던 제 앞에 엄마가 새신랑을 데리고 나타났으니 말이에요. 게다가 살면서 만나보지도 못한 엘리트 집안의 노신사에 미국 구경까지 시켜준다고 하시니 꿈을 꾸는 것 같았죠. 엄마도 그동안 시골에만 박혀서 못 모르고 살았잖니. 그래서 영희 네가 날 더 안쓰럽게 생각하기도 했고, 결국 이번 해외여행 사건만 해도 네가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생각하면 엄마 마음은 무너져 내려. 그래서 일부러 더 손 선생님이랑 여기 온 거야. 엄마는 이제 정말 하나도 힘들지 않아. 네가 이제 진짜 엄마 걱정 안 해도 돼.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노인네가 미국물 먹은 노인네 만나서 요즘 못 해보고 산 거 아니라 신나. 그러니까 영희야, 이제 엄마 걱정 그만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너 누리고 살아. 알았지? 저는 엄마 품에서 한참을 엉엉 울었어요.
엄마의 곁에 새로운 사람이 생겼다는 안도와 함께 그동안 알게 모르게 속썩이며 살았던 제 인생이 오버랩되더군요. 다 울고 난 저는 엄마와 손 선생님 앞에서 개면쩍어 괜히 투정을 부렸어요. 우리 엄마 진짜 시골 촌동네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노인네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대단한 선생님을 꼬셨대? 이혼한 딸보다 100배 1000배 낫네. 우리 조여사가 좀 예뻐야 말이지. 그 후로 저와 아이들은 손 선생님 자녀분들의 초대로 정말 미국에 가게 되었고 부족한 것 없이 잘 지내다 돌아왔어요. 자녀분들이 사회적으로도 성공했지만 인성이 얼마나 좋은지 있는 내내 정말 가족 같은 편안함을 느꼈어요. 심지어 손 선생님의 따님은 저와 비슷한 연배였는데 제 손을 꼭 잡고 말하더군요. 이렇게 아빠와 조 여사님의 새로운 출발을 허락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언니. 저야말로 너무 고맙죠. 이렇게 좋은 대접도 해주시고. 언니,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요. 서로 편하게 지내요. 그리고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진이 공부에 정말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주희는 창작력이 있는 것 같고요. 언니랑 애들만 괜찮으면 나중에 미국으로 공부하러 와도 돼요. 네? 한국도 좋지만 더 넓은 세상에서 배워봐도 나쁠 것 없잖아요. 진이랑 주희가 미국에 오고 싶다고 하면 공부랑 생활 걱정은 전혀 하지 말아요. 제가 다 알아서 책임질게요. 우리 조 씨랑 헤일리도 진이 주희랑 너무 잘 지내고 하잖아요. 손 선생님의 따님인 미영 씨는 두 딸의 교육에 대해서까지 의논을 해주었어요. 언니도 미국에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놀러와요. 미국은 넓어서 가볼 데가 정말 많거든요. 미국의 한 평화로운 전원주택의 뒷마당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그 모습을 보며 저희 어른들은 차를 마시고 있는 그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마치 영화 속에서나 보던 장면에 제가 들어와 있는 것 같았죠. 너무 따뜻하고 포근해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 손 선생님과 엄마 그리고 저는 몇 번이나 미국 가족들의 초대를 받아 놀러왔어요. 중학생이 된 진이와 주희의 미국행에 대해서는 아직 서로 논의 중에 있답니다. 정말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네요. 참, 미국에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해놨더니 저 남편에게 연락이 몇 번 왔었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고 남편은 손이 발휘되도록 빌며 다시 합치자고 애걸복걸하더군요. 글쎄요. 기부한 셈 치고 그 700만 원에 대한 고소도 취하해 줬는데 제가 그 인간이랑 다시 엮이는 일은 없어야겠죠. 그 돈 덕분에 쓰레기 거르고 새로 시작한 우리 식구들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항상 건강하시고 매일매일이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